정치란 무엇인가? 굉장히 묵직한 제목인데요. 지금 뭐가 자리에 있는데 중진분들 많은데 정치란 무엇인가 계곡이거든요. 일단 영상이 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중진하고 수석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그리고 오세훈, 박형준 시장 조찬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진급 현역 의원, 여당의 의원과 중진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자리에 가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4명인데요. 여기에 원래 나경원 의원도 참석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 모임이 끝난 뒤에 이제 공동 성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성명서에만 이름을 올렸다. 지금 영상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목소리는 없군요. 그냥 그림만 나옵니다. 목소리는 없고.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들을 대화를 한 거지. 이건 성명에 들어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국민의힘 중진 5명의 공동 성명이 나오는데 그 성명서의 이름이 정치란 무엇인가입니다. 키워드 약간 등장했죠. 성명서의 제목이 정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공동 성명에. 근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대통령실을 향해서는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앞장을 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요. 운동권 정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믿어 여당답게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일단 메시지는 그렇고요. 이준우 의원, 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만남일 수도 있거든요. 좋지 않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저 부산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올라서 만났다는 소리잖아요. 왜 이 시점에 만나서 공동성명을 냈을까요? 네. 왜 오늘이냐면요. 내일 한동훈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취임 100일 그렇죠. 기자회견. 예, 이걸 전당대회. 의식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그 하루 전에 중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일 기자회견이면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질문도 받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본인들, 이 중진들이 미리 얘기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반영 좀 해주세요. 이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 타이밍 때문에 하루 전에 중진들이 전격 회동을 해서 공동 성명을 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대통령실은 결자 해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여당답게 해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양쪽을 다 이제 쓴소리를 한 겁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결자 해제라는 것은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 자제는 수용을 좀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 계속 나오는 목소리를 뭐냐면 여사가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암시를 좀 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결자 해기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여당답게 해달라 했거든요. 여당답게. 지금 여당 대표가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해서 같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여당 대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야당 대표라지 왜 여당 대표를 하느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쓴소리는 좋으나 이게 야당이 하는 공격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당부를 하는 성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운동권 프레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그렇죠. 예. 송치훈 부위원장이 보시기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중진들의 공동성명이 나왔을까요? 지금 글쎄요. 중진들이 원래 이런 시점에 메시지를 내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좀 보이거든요.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주는 전 용산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거죠. 지금 뭐 양비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결자 해지라는 부분이 중의적이라고 봅니다. 결자 해지가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 결국 한동훈 그 대표를 임명해 준 것, 정치로 키워준 것 당신 아니냐. 그 문제도 당신이 해결하라라는 메시지도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 결자 해지의 대상이 한동훈 대표일 수도 그렇죠. 있다고 해석을 저는 하시는 그렇게도 거예요? 봅니다. 근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게 지금 결자 이걸 묶어놓은 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땐 결자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의 메시지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 여당다움을 회복해라. 여당다움은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의 말을 다 들어주고 대통령실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여당다움입니까?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여당은 입법부, 정당과 입법부 소속인 사람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됩니다.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행정부도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대변하긴 하지만 결국 이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만큼 또 예. 정당만큼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당의 대표 그리고 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집권 여당 소속이더라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민심이 다를 때는 반대되는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어야죠. 그게 제대로 된 정당이고 그게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이죠. 근데 계속해서 뭔가 다른 소리를 낸다고 해서 집권 여당다움을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저는 정치를 오래 하셨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구나. 저 메시지가 저는 옳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중진들의 모임 영상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내용 좀 영상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4명이잖아요. 그 옆에 계신 분을 멀리 적고 계신데 특히 많은 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 중진들의 모임을 놓고요.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아무리 봐도 이제 서울시 쪽 김병민 부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과 같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가 마치 뭔가 주도한 것처럼 분위기를 보이는데 이준우 의원, 네. 그동안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현안, 특히 여당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입장을 별로 안 내거나 되게 굉장히 신중한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뭔가 움직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신 분도 오늘 있더군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오세훈 캠프가 언더로 좀 짜여져서 준비를 하고 있다. 캠프요? 무슨 캠프입니까 그거는? 다음 대선을 대선을 위한 생각하는 캠프입니까? 그래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름아름 모아서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이죠.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소 마련부터 이런 일정들 맞추는 거를 다 아마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1,000만 가까운 인구를 이끌고 있는 두 분은 전혀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단체장은 아니시니까. 예. 아마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빠진 거에 좀 섭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따로 질문 드릴게요. 예.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를 그런 해주시죠. 상황에서 예.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힘이 빠진 상황이 오게 되면 예. 과연 누가 차기 대선 주자로 여권에서 유력할 것인가 보면은 항상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 나오고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3위이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대표가 저 자리에서는 뭔가 자기가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다라는 걸 좀 드러내려는 그런 이제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부장께서 오세훈 시장 최근에 신중했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여요. 오늘 저 모습은.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전 아까 홍준표 시장과 결이 같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차기 보수 진영 지지도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순간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좀 약해지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시장도 메시지를 안 하겠다, 관여 안 하겠다고 했다가 연일 내고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좀 행보를 더 늘릴 수밖에 없죠. 이 타이밍에 만약에 지금 아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그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뭔가 일부 지지층이 뭔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예. 그럴 때 그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차기 대표로 지지할 것인가 이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 이때 목소리를 내준 사람들을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본인의 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존재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좀 메시지를 내고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이지만 좀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같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언론이나 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중립적인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 양비론적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판에서 뭔가 너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게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아껴뒀어요. 예. 지금 잠깐 그 질문이 자막으로 나갔어요. 홍준표 나왔네요. 시장. 네네. 지금 저 성명서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일단
저 자리에는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없었을까? 그와 같은 맥락에는 나경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그 성명서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름은 왜 없었을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예전부터 내세우는 브랜드가 뭐냐면 변방입니다. 본인은 변방에서부터 독고다이로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그런 이제 투사다 이런 걸 많이 브랜드 내세워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또 독대도 하지 않습니까? 만났습니다. 예, 만났었죠. 지금 저기서 지금 저분들 네 분들 중지들은 대통령 아마 식사가 최근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은 본인은 내가 거기에 끼게 되면은 그냥 뭐랄까 중진 그룹에 묻어지지만 그룹 중에 중진 중에 한 명. 그렇죠. 한 명은 묶이지만 나는 대구 시장으로서 계속 강성 발언하고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이렇게 쌓아서 대선 주자로 가고 있는 이 브랜드를 본인이 지키고 싶은 것 같아요. 이미지를. 그래서 중진으로 원업이 됨이 아니라 나는 엄연한 대선 주자다. 그걸 확고히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본인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초청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초청을 받았는데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저 자리가 김기현 대표가 아마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네 명 중에서요. 당 대표 하셨던 분이 딱 한 명입니다.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그러네요. 당 대표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위기일 때 당 대표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중진들의 같은 목소리를 내자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표한테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이제 시장의 혼자의 생각이 아마 계획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저 장면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저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요새 한동훈 대표 관련 얘기 많이 하는데 저기 왜 빠졌을까요? 성명서에도 이름이 없네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군요, 지금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예.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초청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저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끝까지 지지하려는 사람들의 그 팬심을 좀 흡수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좀 보는데 홍준표 시장은 보면 메시지를 가끔 던질 때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던 적이 많거든요. 과거에 그런 발언한 적이 있었죠. 부득이하게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부득이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모실 감이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이 이미지가 굳혀져 가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저기 함께했을 경우 오늘의 메시지 역시 뭔가 또 반대하네, 또 한동훈 대표 공격하네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초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초청. 예, 알 수 초청 없습니다. 대상이 처음부터 예. 없었던 건지 초청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참석을 안 하신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일 한동훈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메시지를 낼 겁니다. 요새 뭐 거의 매일 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잖아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요. 지금 여당 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뭐 갈등 상황이라고 통상 하잖아요. 근데 그 갈등 상황의 어떤 이 고리? 어떤 지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의원총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의원총회 표결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다, 표결 자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죠.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 의총에서 본인 생각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무의미 아니냐.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 본인 주장 굽힐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추천 완전히 하겠다. 완전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약간 이거 반대 목소리 당에도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명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로 보인다고 다들 보죠, 지금요. 이와 관련된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 그리고 지도부 중에서도 친한계는 아니시죠? 뭐 비한계라고 할 수도 있는 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 개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그 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하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 최고 권한이라는 거니까 유일한 권한이겠죠.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의견과 다르면 원내대표의 의견이 우선한다는 의미가 최고 권한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놓고 이른바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목소리는 어떨까요? 약간 사뭇 다릅니다, 내용이요. 들어보겠습니다.
의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전에 해결하는 게 좋다. 근데 의총으로 가더라도 표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표대결로 가기 위해서 공개 의총까지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총회를 하되 뭐 표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표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 당내에서는 누구든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 성추행 무의장께는요. 이 한동훈 대표 측근들에게 의총 표결은 무의미하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아까 해석은 했어요. 뭐 본인 뜻이 뭐 그렇게 뭐 반대에 부닥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해석인데 이거 무슨 뜻으로 보이십니까? 무의미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붙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의원총회를 하는 이유는 이견이 있더라도 최대한 한쪽이 한쪽을 설득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지도부에 위임한다. 정도까지 합의하는 게 의총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총에서 뭔가 표결까지 붙어버리면 사실상 지금처럼 윤한 갈등이 그 좀 짙어진 상황에서는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표결을 붙이게 되면은 뭐 공개로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으나 비공개로 만약에 정말 의원들이 본심을 갖고 투표하면 전 중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친한 쪽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감찰관 문제가 표결 대결에서는 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근데 그렇게 돼서 이긴들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고 그게 또 의총에서 표결이 됐다고 해서 또 당론으로 따라서 무조건 임명하자가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붙이는 건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아마 저는 무의미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표결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세요? 표결 붙여야 된다 아니다 뭐 합의지 이게 무슨 표결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데 지금 저는 표결에 무의미하다 이 말에 대해서요. 왜 그 말이 좀 말이 안 되냐면 왜 무의미하겠습니까? 의미가 있죠. 표결에서 찬성이 많으면요. 한동훈 대표의 힘이 실린 거고 반대면 그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는 표결하면 의미는 반드시 가집니다.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승자도 없다 패자도 없다가 약간 나온 반응이었는데.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 내에서 이게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한동훈 대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양쪽에 전부 다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인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저 말한 이유가 아마 찬성이와 반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반대가 더 많을 가능성을 염려에 둔 것 같고요. 그래서 표결에 대한 의미를 일부러 저평가하는 저런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표결 의원총회 열리면 표결을 할까? 표결하면 어떻게 될까? 표결에 대한 또 찬반으로 가요? 이게 추천을 놓고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제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짧게 좀 소개해드리죠. 자,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통화를 했군요. 러시아와 북한 군사 밀착 규탄 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쪽과 이제 우리도 뭔가 접촉이 좀 본격화되는 건가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윤 대통령과 정보 강화, 전문 지식 교환 등에 합의를 했다. 일단 뭔가가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우리도 지금 북한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을 고민하는 와중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정보 강화 그리고 전문 지식 교환 등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속보가 좀 쭉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전례 없는 일이다. 군사 야합 좌시 안 한다. 자, 이거는 어떤 대응책, 조금 더 강력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